안녕하세요, 데미언입니다. 그동안 일도 많이 바쁘고 몸도 조금 아프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종교활동 일찍 좀 하고 전라북도 군산을 좀 다녀오려고 해요. 얼마나 또 변했을지, 또 어떤 또 새로운 볼거리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서해대교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따가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날씨가 많이 흐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속도로 소통은 아주 원활하고 차량들도 잘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일에 집중하고 좀 한 가지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여유를 많이 못 가졌거든요. 또 다니던 교회에서 또 행사 참여한다고 준비하는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좀 시간 여유를 거의 경의선 숲길 걷는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오늘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군산을 다녀오기로, 당일치기로, 그것도 큰 마음을 먹고 카시어링 차량을 빌려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고속도로 소통이 원활해서 차량 충전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좌회전해서 바로 주차장에 차를 대겠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군산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일단 주차 안전한 곳에 잘 했고요. 이제 길 건너로 이동해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군산은 짬뽕, 짜장 등 중화 요리가 명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늘 저도 군산에 온 만큼 군산 분위기에 맞는 짬뽕이나 짜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기 군산항 근처에 있는 홍영장, 여기 짜장면이 특히 정통 중국식이고 되게 맛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물론 마음이야 복성루 짬뽕을 먹어보고 싶지만 시간도 넉넉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짜장면을 먹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양도 푸짐하고 되게 맛있어 보이게 잘 나왔네요. 한번 이제 비벼서 먹어볼게요.
군산에서 짜장이 제일 맛있다는 홍영장에서 아주 짜장면 맛있게 먹고 이제 군산항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앞에 보이는 건물은 군산 근대 건축관이라고 합니다. 원래 일제강점기에 조선은행 군산지점으로 지어졌던 것을 해방 후에 한일은행 군산지점으로 썼고, 그 후에 매각돼서 나이트클럽으로 쓰이다가 화재로 소실됐던 것을 2010년대 들어와서 말끔히 복구하고 근대 건축관으로 꾸민 거죠. 이곳은 군산항 내항 부두이기도 하지만은 또 옛날에 군산항까지 들어오던 군산선 철길의 종착역인 군산항역이 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닥에 지금도 옛날 군산항으로 들어오던 철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옛날 군산역, 그러니까 지금 폐역된 군산 화물역까지 철길이 쭉 이어졌던 거죠. 예, 이제는 풀 속에 파묻혀서 철길 알아보기조차도 힘들게 돼 있지만은 지금도 철길 일부는 이렇게 보존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 반쯤 헐린 저 건물 자리에 원래 군산에 본사를 둔 기업체 호남제분이 처음 창업했던 곳이라고 해요. 물론 건물 자체는 호남제분에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미국 창고 같은 사일로 그런 용도로 지었던 건물인데, 해방 후에 이곳에서 호남제분이 창업을 했고 그 후 호남제분이 목포로 옮겨가면서 이곳은 오랫동안 창고로 쓰였는데 얼마 전에 건물 상당 부분이 철거돼서 멸실되고 말았습니다. 나름 군산의 근대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인데 좀 아깝죠. 그래도 건물 곳곳에 남아있는 벽화가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까요? 이 구조물은 서해안의 조석 간만차가 심한 특성을 활용해서 만든 부잔교, 즉 뜬다리라는 시설물인데요. 선착장에서 원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탈한 쌀을 배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라고 해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배는 해군의 상륙함인 위봉함인데요. 예, 일명 제676함이라고도 하죠. 본래 2차 대전 때 미 해군이 건조해서 상륙함으로 활용을 했었고 1959년 우리나라에 인도되어서 우리나라 주력 상륙함으로 활용이 됐고, 또 월남전의 백구부대 일원으로 참전하게 됐었던 역사적인 배입니다. 2006년 퇴역해서 지금은 이렇게 군산항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위봉함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다리가 조금 전에 넘어왔던 장안과 군산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저 부근에 또 금강 하구뚝도 있고요. 건물이 되게 고풍스러워서 무슨 건물인가 봤더니 배수 펌프장이네요. 아마도 근대 역사를 간직한 군산 내항의 분위기에 걸맞게 펌프장도 좀 고풍스럽게 지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철도의 흔적입니다. 열차 운행은 오래전에 중단됐지만 지금도 이렇게 주차장 바닥에 레일이 남아 있어서 여기가 기차역이었다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침 공원 부근에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한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임실 치즈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습니다. 이거 하나 좀 먹고 갈게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 잠시 차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갔어요.
잠시 군산의 번화가 거리를 달려서 이번에 향한 곳은 군산에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일본식 사찰 동국사와 그 바로 앞에 올해 새롭게 문을 연 군산 일제강점기 전시관입니다. 군산 시내 월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동국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일본식 사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사찰과는 상당히 다른 좀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찰 영내에 들어오니까 목재 색깔부터 우리네 전통사찰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건축 양식이 절반적으로 일본 양식입니다. 그나마 안쪽에 향적원이라는 공간이 조금 우리나라 색깔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아마도 최근에 지은 건물 같습니다. 안에 있는 연역을 찾아보니까 원래 1909년에 일본 스님이 금강정사라는 이름으로 신축을 했고,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나라 스님이 이제 인수해서 동국사로 개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 수탈의 현장이었던 군산의 근대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대웅전인데 여느 사찰의 대웅전들과는 달리 창문이 유리로 된 자동문이네요. 커피를 파는 집도 있습니다. 아마 이곳이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곳 같습니다. 건물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네요. 여기에 이렇게 또 신도들이 모셔놓은 초도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불교용품 파는 곳도 있습니다. 또 여기는 1000개의 불상이 보존되어 있는 천불전입니다. 이 1000개의 불상이 전부 다 다른 모습, 다른 자세,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가 바로 동국사 범종이 있는 종각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유일한 일본식 범종과 일본식 종각이라고 해요. 확실히 우리나라 종과는 조금 다르게 높이도 높이 걸려 있고 크기도 훨씬 작습니다. 이곳에도 소녀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 조상님들, 우리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우리 국민이라면 적어도 잊거나 희화화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얼마 전 동국사 옆에 새롭게 문을 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방금 전에 제가 차를 주차했던 그곳으로 한번 가서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내려가시죠. 입구에는 이렇게 1910년 당시 군산에 있었던 유명한 상점들과 또 1934년에 군산에 있었던 상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 초원사진관입니다. 원래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창고 같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 영화 제작진들이 촬영지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이렇게 사진관 모양으로 꾸민 거라고 해요. 옆에는 또 실제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 때 시문화의 업무용차로 꾸며서 사용했던 실제 소품 차량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질서라는 글귀까지 뭐 내부도 그대로 잘 보존돼 있네요. 어느덧 한석규 아저씨도 50대 중반이 됐고 이제 심은하 씨도 연예계를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린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원래 초원사진관은 영화 촬영 직후에는 바로 철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나중에 복원한 거죠. 자, 한번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 초원사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동국사에서 길 건너 왔을 때 길 건너편에 보이는 빨간 벽돌의 낡은 교회당 건물, 분명히 교회당인 것 같은데 보니까 위에 첨탑이 없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좀 이상해서 한번 길 건너 와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분명히 옛날에 교회당으로 쓰던 건물은 맞는데 교회가 얼마 전에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더라고요. 자, 어떤 건물인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바로 얼마 전에 새롭게 문을 연 군산 테디베어 박물관입니다. 몇 년 전까지 이곳은 한국기독교 장로의 군산 한일교회가 있던 곳인데 군산 한일교회가 수송동으로 이전하고 그 옛 예배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꾸몄어요. 리모델링 과정에서 원래 기존의 주 출입구는 폐쇄되고 옆쪽에 새로운 출입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마지막 한층만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아마 예배당의 중3층으로 쓰이던 공간 같아요. 예, 뉴욕. 타이타닉호. 네, 타이타닉호는 정작
건조되고 뉴욕에는 상륙도 못 해보고 결국 바닷속에 잠겼다는 건 안 비밀.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다리네요. 금문교. 비행선도 보이고. 교회당의 중3층 공간을 이렇게 예쁘게 꾸몄습니다. 본 홀로그램 전시물은 경매 역사상 최고 낙찰가의 테디베어로 기록되는 루이비통 베어로서 커피 한잔 먹고 가기. 할머니도 물이야. 따로 찍을 시간을 주진 않아서요. 그냥 예. 끝날 때 찍으시면 돼요. 예. 신발을 벗고 신발을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재해설사 최재승입니다. 이곳은 신흥동 일본식 가옥입니다. 예전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히로스 가옥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건물이 2005년 6월 18일 날 등록문화재 183호로 등록이 되면서 외국인 진영이나 인명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목조 건물이 한 채가 있고요. 여기 단층 목조 건물이 한 채 있고 여기 흰색으로 된 2층 콘크리트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의 특색은 일본식의 다다미 방, 그다음에 한국식의 온돌방, 그리고 이 왼쪽 동그란 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대나무를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서 만든 거거든요. 중국집에 가면 많이 보이죠? 중국식 스타일. 그래갖고 특색을 가미를 해서 이렇게 만든 집입니다. 이 집은 1935년경에 지어졌고요. 건물이 약 100평, 대지가 400평 정도 됩니다. 지금도 큰데 들어오세요. 이곳은 아까 2층 목조 이곳이 오시래라고 해가지고 붙박이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장. 여기 이불과 옷가지를 보관을 했고요. 일 보이죠? 이건 고창이라고 합니다. 높을 꽃자 창장 짜서 고창이라고 하는데 이 창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앞하고 뒤하고 문양이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정원을 봐주세요. 정원이 상당히 넓죠. 여기 보면은 덕정 나무라든가 이제 꽃가지가 심어져 있고요. 바닥에는 불이 많이 있는데 저 자리는 연못자리고요. 저쪽에 그 수중나무 밑에 보면은 커다란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바로 보시면 커다란 석궁이 있죠. 그런 손님들을 대접하는 접대 공간으로 쓴 곳입니다. 응접실을 썼거든요. 그래서 응접실을 쓴 곳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다다미가 지금 깔려 있어요. 이곳이 뭐냐면 보통 전시해놓고 손님들을 접대할 때 이렇게 자기들 일본 사람들이 잘난 척을 많이 해요. 자기 과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랑질을 좀. 그 밑에 보면 거기까지 인력거가 들어왔어요. 히로스 와이프가 거기에서 인력거를 거기서 연상돼. 식 건물을 그대로 좀 한다고 그러죠. 앞으로 들어가면 거기 안에도 대박이 있어요. 사람들 머리가 다 죽어.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700m 앞 교차. 원래는 월명공원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좀 급경사도 심하고 또 공간이 생각했던 것만큼 넓지가 않아서 군산시 남쪽에 있는 은파호수공원에 왔습니다. 은파호수공원은 원래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던 것을 공원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조성한 곳인데요. 경관이 잘 가꿔져 있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또 군산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조금 휴식 취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미제지라고 하네요. 이 호수의 원래 이름이 원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인데 1970년대에 이곳에 유원지를 조성하면서 미제지라는 이름 대신 은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오늘날 은파호수공원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이렇게 내다보면은 전혀 군산 시내라는 느낌이 안 들 만큼 굉장히 한적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호숫가 난간길이 끝나갑니다. 본래는 앞에 보이는 현수교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도 너무 늦고 해서 여기서 이제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은파 호수공원의 산책을 끝마치고 이제 서울로 차를 돌렸습니다. 구경은 정말 잘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짧아서 아쉽고 시원섭섭하더라고요. 바로 군산을 빠져나와서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로 바로 연계되는 직통도로에 진입할 때만 해도 소통은 참 원활했고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막상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엄청나게 밀려있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소통이 원활해지기는 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정체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해가 지고 나니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기상 여건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충전 시간까지 합쳐서 꼬박 5시간 이상을 달린 끝에 눈앞에 동서울 톨게이트가 나타났어요. 한참을 달린 끝에 마침내 서울특별시 표지판이 보이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11시가 다 되어서야 차고에 도착해서 차를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